저는 손자를 키우거든요. 아기 봐주는데 우리 지금 손자가 외손자인데 4학년이고 이제 1학년 손녀가 있는데 이 손자가 어렸을 때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제 자기 엄마 아빠가 일주일에 이렇게 이틀 3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뭐 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랬는데 얘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자기도 어렸을 땐 거짓말 안 하는데 지금 4학년 돼서 이제 할머니랑 있을 때는 이제 막,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뭐 먹고 싶다 그러고 막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놀아주고 막 되게 행복하고 좋은데 자기 엄마가 퇴근하면 너 뭐 숙제 안 했지? 하려는 거 안 했지? 막 그럼 완전 살얼음판이 돼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얘네들 시대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된대. 공부 꼭 안 해도 된대.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황철문 신부님이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애기 낳아서 키워보셨냐고 남의 얘기하기 쉽다 막 그러면서 너무 살얼음판인데 근데 얘가 축구도 잘하고 뭐 지말로 농구도 잘하고 줄넘기도 잘하고 학교에서는 다 1등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혼날까봐 그거 말도 못하고 완전 그냥 엄마하고는 벌써 이제 말을 안 해요, 잘. 그리고 엄마만 집에 이제 엄마가 어쩌다 있으면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소리에 엄마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러다가 애하고 원수되는구나 해가지고 자제를 하는데 얘가 막 뭐랄까 지금 아까 조현병 얘기가 나오니까 얘가 이러다가 그러면 지 엄마는 숙제를 이제 이렇게 학교 숙제라도 해라. 그러면 이렇게 내주고 안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축구 끊고 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거짓말하면 수영 끊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거짓말하면 줄넘기 끊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걸 끊으면 충격을 받아서 안 해야 되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또 내비두고 또 딴 거 찾아서 또 해요. 그래서 조현병 이러다가 애하고 엄마하고 갈등 사이에 애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잊어버렸다가 지금 아까 조현병 얘기가 나와가지고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도움 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는 이제 겁이 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야 일단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놓고 놀면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냐. 그러니까는 할 거 해라. 숙제, 학교 숙제, 엄마가 내준 숙제 하고 해라. 그러면 맨날 다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했대 오늘은. 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뭐 솔직히 살림을 해주는데 그거 가서 뭐 빨리 해주고 밥 해주고 뭐 청소하고 제 할 일 하는데 숙제까지 봐주기는 제가 버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숙제는 할머니는 모른다 딱 이제 제껴놨는데 또 지금 4학년짜리 못 해줘요. 숙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맨날 물어보면 맨날 다 했다는데 지 엄마가 와서 보면 맨날 안 했다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거짓말. 그래서 근데 그 딸이죠? 딸이에요. 네, 딸이 와가지고 예. 그 애가 숙제를 안 해놓고 있으니까 예. 애한테 야단을 치실 수도 예. 있지만 어머니한테도 뭐라 하세요? 아니 저한테는 뭐라고 안 하지요. 근데 이제 제가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저를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엄마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또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좋아요 이거를. 도와줘. 애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힘이 있네. 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니 힘도 있고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학원 끊고 뭐 하고 끊고 그래도 뭐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지 하고 다른 거 뭐 또 열심히 또 한다며. 예, 또 다른 걸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니까 충격요법이 안 맥히는 거죠. 그게 조현병 안 걸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의 그 자식이구만.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또 숙제를 안 하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매님 한번 마이크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손주가 문제가 있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죠. 저는 지가 좋아하는 거, 너 이거 다 날려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게끔 해라. 그리고 공부는 지가 필요해를 느낄 때 언젠가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세대 차이가 나서 안 되네요. 그러면 어머니가 딸 기를 때는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는 좀
엄격하게 했어요. 아니, 성당에 안 다닐 때는 엄격하게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3, 4학년 다닐 때 제가 이제 PT를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다르게 키웠는데, 어렸을 때 제가 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저도 좀 섬찟합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네 했는데 딸이 어머니 옛날의 방식대로 좀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사진 찍어놨는지 필름을 돌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어머니 그 딸이구만 뭐. 괜찮아요. 딸도 잘 컸잖아 근데. 예, 지가 그래요. 엄마 나만큼만 컸으면 좋겠어. 엄마 날 어떻게 키워서 나만큼만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PT 교육 받고 나는 그냥 모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저녁에 그거 있잖아. 매일 미사 책을 다 돌아가면서 식구끼리 읽고, 야단칠 말이 있으면 제가 하면 막 또 때리고 막 성질 나가니까, 그거를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걸로 애들한테 할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되더라고. 중학교 가니까 막 학원 다니고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하려니까 너는 왜 그걸 안 하면서 어떻게 해? 그렇게 됐어요. 딸이 4학년 때 어머니가 페어렌팅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그거예요? PT? PT 그렇죠. PT, 그거 하셨어요? 바람직한 부모 역할. 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참 많이 여기에서 기억나는 PT 교육의 핵심이 뭐다? PT 교육의 핵심이 이제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나전달법, 그게 요즘 나오는데 그때 나전달법이라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막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제 이런 불편을 겪는다. 네가 밥을 이렇게 어질러고 가면은 내가 와서 봤을 때 너무 산만하고 네가 정신이 없을까봐 그것도 걱정되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뭐 정리정돈을 했으면은 좀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구나. 예. 그게 나전달법. 나전달법이라는 거. 나전달법이요? 예. 나전달법. 예. 낮은 달법 그래가지고 제가 경상도라서 다리 높은 다리 있고 낮은 다리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달법을 배우셨군요. 근데 그 핵심이 아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내가 뭔가 부탁하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든다 그랬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선한 행동이 나온다. 근데 누구를 내가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방어적으로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비판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착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기도 하니 아이들에게 기왕이면 엄마가 아이들의 행동 교정을 하고 싶으면 너 이거 해.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지. 명령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충고를 하면 아이들은 안 듣고 설사 들어도 상처를 받고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도 나중에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그것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니 어머니 쪽에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시면 아이들에게 요청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라고 하면 그 말이 뭐예요? 나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건 네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 너는 잘못된 애야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주면 엄마가 기쁘잖아. 근데 엄마가 기쁘지 않으니까 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이 문제의 상황을 바꾼다. 그럼 아이는 억지로 하라고 그러거나 명령을 받았거나 의무로 해야 되거나 숙제를 해야 되거나 하면은 해도 기본이야. 해도 칭찬받을 게 아닌 거예요. 했는데 뭐 칭찬받을 게 뭐 있어. 자기가 해야 될 걸 했는데. 그러니까 해도 별로 기분 좋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해주면 엄마가 기쁘다, 엄마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주고 싶단 말이야. 해주면 엄마가 좋아하고 칭찬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아이가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숙제를 안 했으면 두들겨 패고 야단을 칠 수는 있어요. 그중 숙제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했어? 그럼 손발 닦고 이빨 닦고 자.
칭찬이 아니라 이제 다 했으니까, 너 오늘 할 걸 다 했으니까 이제 넌 자도 돼.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오늘 내가 과제 잘 했으니까, 야, 나는 안 맞았구나. 아유, 오늘도 잘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으로 잠을 청할 수는 있지만, 오늘 나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숙제했니? 그럼 네, 했어요. 그럼 아이고, 우리 아이 너무 대견하다. 얼마나 그렇게 숙제하고 싶지도 않고 오락하고 싶고 놀고 싶고 했는데도 그걸 그렇게 잘했어? 엄마가 너무 대견하네? 이런 얘기를 칭찬으로 해줬다면 엄마 쪽 입장에서는 아니, 애가 지 숙제하는 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에요? 안 하면 야단 맞은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든지 칭찬할 일이죠. 지금 이 아이처럼 뻗대고 엄마가 말을 해도 대놓고 부딪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뻗대고 지금 보니까 아이가 엄마하고 거의 기싸움 할 정도로 하고, 때로는 저도 이렇게 보여요. 아기란다. 4학년이라고 했나요? 예, 4학년. 남학생? 네. 남자애가 엄마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4학년짜리는 애입니까? 아니면은 어른입니까? 마이크를 해보세요. 마이크로 한번 해보세요. 네. 4학년 애예요? 어른이에요? 애지요. 나이로는 애인데 생각은 어때요? 생각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깊게 생각합니다. 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엄마는 어떤 느낌이 들 것이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자기한테 대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요. 근데 어때요? 할머니 입장에서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는, 우리 남편이 뒤에 있지만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하고,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는 할아버지가 막 기쁘게 해주려고, 할아버지 기쁘게 해주려고 막 그렇게 해요. 청소도 하고 책상도 정리하고 숙제도 다 해놓고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기싸움을 하는지 저는 그냥 이제 공부는 아예 안 봐주는 걸로, 제가 왜냐면 버거우니까 또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뭐 다 했냐 그러면은 저는 검사 안 해도 그 검사 해봐도 몰라요. 했다 그러면 그러나 보다. 근데 지 엄마 보면 안 했다는 거예요. 얘는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벌써 저도 지 엄마가 딸이 들어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또 뭔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야, 넌 진짜, 그렇게 PT 교육 좀 받으라고 그러고, 이게 해도 너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애를 그렇게 잡고, 어떡하면 좋냐. 근데 그렇게 아이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에 옮기고 자기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저는 엄마도 조금 이제 방식을 바꾸면 아이가 엄마에게 맞출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조련하고 엄마가 나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교육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기쁘게 움직일 거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안 움직인다. 이런 방식으로 엄마를 조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주일학교 교사를 9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락교육 다 받아서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은 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자기 자식은. 산부인과 의사도 자기 자식은 안 받아. 내 자식이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공부한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돼서 이제 무슨 조현병이라든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새 파트가 길러가지고 그게 늘 가슴이 아파요. 친할머니, 외할머니, 자기 엄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눈물이 이제 아기가 이렇게 바짝종이를 이렇게 주니까 막 바짝바짝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잘 놀아서 제가 이제 그 가위에 다치지 않게 가위를 오려가지고 줬거든요. 아기 가지고 놀게. 그래서 이제 제가 월화 보고 이제 수목을 이제 사돈이 와서 보시는데, 사돈이 와서 그냥 그걸 보더니 팍 뺏으면서 이게 더럽게 왜 이런 걸 물고 있냐고 막 확 화를 내는데, 제가 너무 놀라고 그냥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근데 이 애기도 그냥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사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눈으로 아직도 안 잊혀져요. 저는. 그래서 얘가 너무 돌리배기를 치면서 길러가지고 눈치만 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자매님, 즉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이제 딸인 엄마,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전 느낌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우리 아이가 자기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엄마도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애가 저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엄마 있어 하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애 참 망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한다면, 따님도 나름대로 극단적으로 막 치우치면서 자기 고집을 끝까지 강요하면서 아이에게 기싸움 할 때 절대 자기 입장 굽히지 않고 아이와 그런 자존심 대결하고 막 그런 엄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 보고요. 아이가 거짓말하는 거를 이걸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할머니한테 사사건건 뭐 안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잖아. 회피용 전략으로 거짓말을 사용하는 거야. 물론 안 좋은 거지만 이거를 윤리적으로 거짓말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요. 얘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한테는 조금 엄마한테 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할머니한테 풀면서 조금 할머니한테는 여유가 있고 할머니가 있으면 좀 편안하고 하면서 할머니가 정서적인 그러한 이렇게 스펀지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엄마 쪽에서 부딪히는 걸 할머니 쪽에 와가지고 쿠션 있게 탄력 있게 할머니한테 매달리면서 할머니하고 오히려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사표현을 지금 수동공격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자율권과 주도권을 주면 애가 자기 멋대로 할까봐 함부로 주기가 어렵고 그런 식으로 공부시켜가지고 성공하는 애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나이가 들면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시기니까 실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교육적 방식을 실험하고 싶지 않다. 내 아이에게는 그냥 확실한 방식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휘어잡고 앉혀놓고선 어머니의 방식대로 교육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머니가 조금 불안하고 예를 들면 못 믿을 것 같고 좀 잘못되면 어떡할까 염려가 된다 하더라도 아이를 일단 좀 믿어주시면 좋고요. 더군다나 그 시기가 지금 4학년 때는 냅둬도 된다. 그냥 진짜로 4학년 때 미친듯이 공부하면 2학년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 때 가가지고 얘가 어떻게 돌변하지. 그러니까 숙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고3처럼 공부한다. 이런 애가 조현병을 취약하면 취약했지 지금 막 뻗대면서 저러고 다니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좋아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말 하면 이제 딸이 저 신부도 애 키워보지 않은 주제에 너가 황신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막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키워봤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의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아이가 내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럼 남의 아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좀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부터 휘어잡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면 불안하겠죠? 예, 안 불안해요.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이성적인 뇌로는 따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우리 아이에 대한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더 무섭고 위험한 거는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불안을 느끼고 뭔가 걱정을 하고 나중에 저거 잘못될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그 염려가 아이의 정체성,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릴까봐 문제인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우리 아이는 뭐가 돼도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고 너 이런 식으로 하다 뭐가 될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잘 일궈 나갈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의심하고 못 믿어하고 자꾸 걱정을 하면 이 아이는 그 부모의 걱정을 내면화해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부모가 걱정하는 불안 상태로 자기도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좀 못 믿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믿어주면서 우리 아들은 할 수 있어. 뭐 조금 또 더 노는 게 필요하면은 뭐 좀 더 놀면 어때? 또 알아서 네가 하겠지. 또 선생님한테 좀 야단 맞으면 어때? 나중에 또 저 열심히 잘하면 되지. 이렇게 좀. 이제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자꾸 그러나 봐요. 과제물 이게 하려는 거를 안 해온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속상한가 봐요. 우리 딸은 선생님한테 자꾸만 지적받고 그런다고. 왜 해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과제물 뭐 숙제한 거 적어왔는데, 분명히 적어왔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다 했다고 그러면, 저한테는 다 했다고 그러면 다 한 줄 알고, 저는 항상 이제 믿어줘야 된다, 믿어줘요. 그냥 걔 말을 의심해서 막 파보자. 근데 지 엄마가 검사해보면, 적어와놓고, 안 해놓고 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래서 또 더 가슴 아픈 거는, 걔가 어렸을 때 자전거에 치여가지고, 뇌를 좀 한번 다친 적이 있고, 또 가족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또 내가 한번 다친 적이 2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정말로 이거 선생님은 숙제를 내줘서 적어왔는데도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얘기했는데 정말로 이걸 잊어버렸는가? 네, 그 두 가지 가능성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뇌에 해마 기능의 손상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경계성으로 혹시 지능이 떨어졌나 이런 거를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숙제만 그냥 깐딱깐딱 잊어먹지 얘가 무슨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거나 그러진 않죠? 지가 좋아하는 거는 되게 잘해요. 3학년 때 막 도봉산 같은 데 가면 저보다 더 잘 올라가고, 다른 거 보면 다 잘하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잊어먹은 게 잊어먹는다고 그래요. 뇌에서 문제가 있어서 잊어먹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그 나이 때는 관심 갖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잊어버리는 것 같은 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적 회피예요. 그럼 그거는 병이 그냥 내비두면 되나요? 그러니까 검사를 만약에 조금 다른 거에 있어서도 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경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제가 보면 아닌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뭔가 과제 하고 싶지 않은 거 해야 될 거지만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그냥 딱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자꾸 회피 방향으로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깜빡깜빡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를 들면은 관심 있는 사람 이름은 금방 기억을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 이름 한번 그런 사람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항상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학습시키고 훈습시키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해주려면은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명령이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해라고 그것을 하나의 의무적인 그런 숙제로 인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살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면 나에게 뭐가 좋고 이런 거를 하면은 내 미래에 대한 어떠한 삶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내가 이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또 뭘까?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또 있어요. 또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아이와 그 것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내야 된다. 근데 과제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물어봐서는 아이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걸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자기 방식대로 뻗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무서워서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무조건 하기 싫어도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게 순응하는 아이 스타일인데 얘는 순응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유로운 어린이 스타일입니다. 프리 차일드라고 FC가 강한 어린아이예요. 근데 AC가 강한 것보다 어답티드 차일드라고 하는 순응하는 어린이, 이 순응하는 어린이의 기질을 강하게 태어난 애들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뻗대는 그 FC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성장을 잘하고 잘 기능하고 또 사회에서 대인관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들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증에 덜 걸리게 돼 있어요. FC가 높으면. 그러니까 그런 장점은 있지만 대인관계에 의해서 조금만 더 기술을 가지게 되면 대성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이기적이다, 너 중심적이다, 너만 한다, 남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자기는 엄마 생각 안 하고 선생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애들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조금 그런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울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이거를 잘만 끌어주면 좋은데 엄마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른 애들이 학원 가고 뭐 하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노는 시간마다 얘가 가서 다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애들은 할 일을 하고 얘하고 놀고 또 학원 가고 제가 또 학원 갔다 오면 또 얘하고 놀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얘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명예를 얻는 하나의 인생 삶이 있고 하나는 재물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다면 얘는 공부를 통해서 명예로 가지 말고 재물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식으로 가면 어때요? 사람 하나보는 잘 지낼 것 같구만. 근데 부모는 얘 공부시켜가지고 판검사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서부터 이거 떡잎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얘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주무셔야 되나?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자식으로 만들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크도록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약점을 또는 부끄러운 점을 그냥 고백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또 그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디 기사할까봐 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팽팽한 긴장 속에서 같이 있는 관계,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청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진 것 같지만 상대방은 압니다. 내가 졌구나.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나마도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좀 그래도 에휴 이거는 조금 내가 용서를 청하면 좋을 텐데 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숨긴다고 모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되면 이건 부끄러운 일도 그리고 지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세련되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 MMPI라고 해서 다면적 인성검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나는 가끔 나쁜 생각을 한다. 나는 가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싶다. 자,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이 여기에 yes 또는 no 둘 중에 하나 체크하라면 뭐에다 체크하시겠어요? 예스로 체크하면은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점수에서? 폭력성이 있네?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겠네? 죄를 저지를 경향성도 있네? 어때요? 그럼 나를 좀 좋게 보이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노로요? 나는 가끔 나쁜 생각을 한다. No! 나는 끔찍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No! 그럼 나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겠네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적절하고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방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잘 원만하지 않아요. 진짜 대인관계 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련되게 방어합니다. 세련되게 방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모습, 약점, 부끄러운 것을 조금 드러낼 때 사람들은 나를 좋게 생각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세련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숨기면 모를 것 같고 약점이 없으면 되게 괜찮아 보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사람들이 날 좋아할 것 같이 착각해요.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수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더 좋아해요. 빈틈이 없는 완전한 사람보다는 빈틈이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인간적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반대를 뭘까요? 빈틈 없는 건. 비인간적인, 기계적인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사람 냄새가 나야지. 기계가 냄새가 나서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냄새는 뭐예요? 우린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창피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피조물보다도 우리가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줄 안다는 거지. 거기에서 동물과 다른 우리 인간만이 지닌 정말 초월적인 우리 인간의 위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여주고 아닌 척하고 계속 자기가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쪽으로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아유,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뭐 거의 그 좋은 대학 가서, 아유, 그래 놓고 뒤돌아가지고 지랄하고 있네요. 그냥 정말. 아유, 저 완전 팔불출 저거 자랑할 게 저거밖에 없지. 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돈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저런 자기 자랑보다 아무것도 없고 다 주변 자랑이잖아. 이렇게 뒷담화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집에 가서 정말 나를 너무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 많이 받았다고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 이 사람 대인관계가 정말 잘 될까요? 아니면 그냥 피상적일까요? 네,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과 친밀감을 느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예전에 제가 강론 때 말씀드린 관계적 권위를 어디서 얻느냐 할 때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것 말고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서로에게 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일이, 선한 사람이 더 많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자꾸 베풀다 보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악행 앞에 장사 없어요. 김병 앞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지만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끝까지 자존감 지키고 내가 자신 있게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선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특별히 선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인간도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도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한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예전에 연쇄살인을 했던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죠? 예. 강호순 기억하세요? 예. 생각하기
하기도 싫은 끔찍한 범죄를 저진 그 연쇄살인범이 경찰에게 포승줄을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지금 신경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유전, 무전, 무전, 유전 그거는 그거보다 더 이전 얘기인데 사람을 더 이상 죽일 수 없어서 불행했다. 잡혔으니까 더 이상 못 죽여서 불행했다. 그 얘기도 아니고요. 그 5살인가 6살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내가 잡혀서 그 아들이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그 친구들이 알까봐 걱정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겠는가.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실제로 동네에서는 그렇게 홀로 된 노모를 잘 모시고 효자였대요. 그리고 그 홀로 아들을 정말 사랑으로 지극히 돌보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상상이나 돼요?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선한 사람이면 그 짓을 하겠어? 어떻게 악한 사람이라면 또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 되겠어? 예전에 법륜스님 얘기도 제가 기억나는데 법륜스님도 자기를 그 남산 밑에서 그 고문했던 고문관들 그렇게 악랄하게 고문해놓고 정말 이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이라고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문하다가도 이게 보통 고문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고문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바깥에 나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자기 딸 걱정하면서 서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 네 딸 이번에 수능 잘 봤냐? 안 했냐? 난 참 걱정이다, 우리 딸.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스님이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한 집안의 소중한 자상한 아버지구나. 그냥 이 일이 직업이니 할 수 없이 위에서 명령을 내리니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용서할 것도 또 내가 그들을 미워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뭔가를 깨달으셨다는 말씀 듣고 깊은 감명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구조적인 그러한 사회 구조 안에서 내가 죄나 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겠어 라고 입찬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러한 삶의 배경이 나에게 주어져서 가능한 거지 내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이 사회가 그나마도 행복하게 그리고 선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민주자유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우리가 저런 북한에서 살고 있다면 또 남미에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또 시리아와 같이 전쟁의 난민이 있는 곳에서 아프리카와 같이 기아에 허덕이면서 또 어렸을 때 그런 착취하는 식민지 또는 그런 분쟁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뺏기면서 그러한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행복하지 않는 걸 떠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선하게 살까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방어적으로 또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자꾸 자신의 숨은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진실성,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이 세상 안에서 선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빨리 이 세상에 도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게요.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